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공략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였고요. 이번 시간에 남북국시대의 불교입니다. 자, 우리 교재 198페이지를 피시면 되겠고요. 자, 통일신라시대의 명승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원효와 의상입니다. 요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고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더라도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나오더라도 나올 만한 게 낫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긴 정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2015년 9급 시험 문제입니다. 국가직 시험, 공무원 시험 문제인데요. 자, 승력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따 풀 건데요. 기억은 불교 수적을 폭넓게 이해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누군지 안 다음에 해당하는 보기를 풀어야 돼요. 요것이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비교를 또 해야 되죠. 원효랑 의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따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불교의 색상이 정립돼요.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종합하여 자, 그래서 뭡니까? 한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7세기 후반기에 뭡니까? 정립이 됩니다. 7세기 후반부에 정립이 돼요. 자, 불교 사상의 이해책이다. 자, 삼국시대 불교 유산을 토대로 중국과의 교류를 더해서 신라 불교는 다양하고 폭넓은 불교 세상을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중화입니다. 신라 사회에서는 아미타 신앙의 유행으로 귀족 불교의 성격과 더불어 대중화됩니다. 대중화. 그래서 뭡니까? 삼국. 그래서 전래 초기. 그다음 뭡니까? 삼국 불교는 뭡니까? 귀족 중심 불교예요. 귀족 중심 불교로 번성하는데요. 이게 언제? 통일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민중에게 대중화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사상을 정립시키고 이해체계를 투입했고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승려가 누구냐? 원효예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압도적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뛰어난 승려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원효가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효가 대단한 승려예요. 자, 보시면 자,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다. 위에 있는 내용이죠. 자, 당시에 거의 모든 불교책을 폭넓게 다 공부해서 폭넓게 이해한 다음에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화엄경소 저서예요. 이 저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누가 썼냐? 원효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묻는 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급수가 낮은 걸 공부하시건 급수가 높은 걸 공부하시건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종파융합 기여있다. 자,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 나온다. 이일침 사상이다. 마음은 하나다. 다른 교종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는 신문화쟁론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화쟁론에서 다툼, 분쟁이지. 분쟁을 화해시키는 사상이 밑에 있는 화쟁사상이고요. 화쟁사상, 여기에 대한 책이 신문화쟁론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책,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화엄경소, 신문화쟁론 해서 원효를 물을 때 원효의 저서가 아닌 거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내요. 이건 뭡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고 기출문제도 확인하신 다음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종과 선종은 다음에 배워요. 중요한 건 뭐다? 자, 원효. 통일신라 시대는 뭡니까? 교종만 번성합니다. 교종이 뭔지, 그 다음에 선종이 뭔지는 이따 정리할 거예요. 교종만 번성하는데 뭡니까? 여기서 뭐야? 원효의 대립을 지양하는 거죠. 대립을 피해서 뭐야? 분쟁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교종끼리의 화해다. 자, 그러면 함정문제는 또 뭐냐면 이거예요. 원효가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취했다면 틀려요. 그러니까 원효는 뭐야? 교종끼리 화해한 거고요. 어떤 거야? 자, 우리 역사에서 뭡니까? 교종과 선종의 통합 시도는 언제? 고려시대 들어가야지 돼요. 요걸 시험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이후에 이 원효가 고려시대 때 교선 통합에 영향은 줘요. 근데 원효는 교선 통합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뒤에 공부할 내용과 섞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화쟁 보시면, 자, 불교의 여러 가지 학설, 교리예요. 자, 부처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리의 일면을 모두 담고 있다. 자, 삼론종, 중간합파, 사물의 실체가 없다. 이거 우리가 앞에 공부를 했어요. 자, 모든 건 변화하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청년이 또 중년이 되고, 이렇게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 사람은 다 변해요. 어떤 거야? 실체가 없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존재하죠. 여러분이 점점 매일매일 나이를 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뭐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야. 무는 아니에요. 존재는 하지만 실체가 없다. 이게 중간학파고요. 그 다음 뭡니까? 통일신라 시대 원칙 뒤에 나옵니다. 유식학파라는 게 있는데요. 현존한 의식, 나의 의식과 현상의 존재 어떤 거야? 내가 눈으로 보고 의식할 수 있으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의 차이냐면 교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앞의 관점에만 집착하면 뭐야? 허무주의고요. 뒤의 관점에 고정되면 뭐다? 존재하는 건 다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경우 어떤 거야?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야? 이걸 화해하자. 이게 화쟁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한 마음이다. 자, 그래서 일심사상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 위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성인뿐 아니라 훌륭한 성인뿐 아니라 악인, 악당도 참회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사상이 아니라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민중을 중심으로 한 화합사상이었다. 그래서 원효가 대단히 뛰어난 승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평가를 듣는 거예요. 자, 요 내용 꼭 숙지해서 알아두시고요. 요걸 시험에 내기도 하죠. 요걸 빡 뚫으시한 다음에 누구냐? 원효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특히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는 이거예요. 불교의 대중화입니다. 자,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자, 아미타불 붙여요. 그래서 뭡니까? 서방 극락. 극락에 사는 뭡니까? 극락에 뭐야? 극락에 사는 이 부처. 서방 극락의 부처가 아미타불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현세에 나타난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고요. 미래에 올 부처가 미륵불이고요. 그 다음 뭐야? 이 서방에 극락이 있는데 이게 이 기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극락은 천당이 아니고요. 어떤 거냐? 일종의 유토피아예요. 존재는 하지만 너무 완벽한 세상입니다. 이게 서방 어딘가 있다 해서 서방의 극락 세계랍니다. 이게 뭐야? 여기 나오는 겁니까? 불교에서 왕생. 어떤 거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가 어디서 태어나? 유토피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부처가 아미타불이다. 자, 그래서 뭡니까? 나무. 자, 당신에게 귀의한다. 당신을 따른다. 귀의한다. 이게 나무예요. 그래서 자,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하겠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산다는 서방 정토로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이 정토종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돼. 복잡한 불교의 경전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게 정토종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민중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해서 불교의 대중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원효의 활동,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삼국 유사의 한 장면인데요. 스스로 소성거사라 부르고 화엄경의 구절 중에 모든 것이 걸림이 없어야 한 길에 나고 죽음을 벗어나노라.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무해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끄달리지 않는다. 뭔가 얽매이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인이다.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무예가와 함께 춤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딱 나와 있으면 원효를 바로 묻는 문제예요. 자,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법성종입니다. 자, 교종 5교 중에 하나인 법성종을 개창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의상입니다. 자, 화엄사상 정립. 자, 의상은 화엄일승 법궤도. 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원효랑 의상을 대비시키는 문제를 낼 때, 화엄종의 우리나라 화엄종의 시조입니다. 자, 화엄일승 법궤도. 네, 이걸 썼어요. 자,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했고요. 자, 화엄사상은 일즉다 다즉일 해서 하나로 융합되는 겁니다. 자, 하나 속에 만물을 아우른다. 그래서 자, 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 그래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규결시킨다. 자,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단입니다. 자, 화엄사상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요. 부석사입니다. 부석사가 화엄종의 본찰이에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합니다. 자, 다음에 전제왕권 강화이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요것 때문에 뭡니까? 특히 이 화엄종, 화엄 사상이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후대에 영향을 많이 줘요. 하나 속의 우주 만물을 아우르려는 화엄 사상은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뭉치자,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불교의 대종합니다. 의상은 화엄 종단에서 아미타 신앙과 함께, 자, 무슨 얘기냐면 화엄경, 이게 불교의 경전이고요. 화엄경이 가장 중시된 교단이 화엄종이죠. 자, 그래서 이게 자, 화엄 사상인데, 근데 여기 불교 경전입니다. 화엄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처가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의 별명이 무량수불입니다. 무량수불.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자, 부석사, 나중에 고려시대 때 후기 때 만들어진 건물이 무량수전이죠. 고려시대 부석사에 여기 있는 부석사 의상이 창건했는데요. 건물은 나중에 다시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만든 건물이 무량수전입니다. 왜 무량수전이냐 뭡니까? 무량수불이 있어서 무량수전이에요. 이 무량수불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엄종은 아미타 부처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뭡니까? 위에 우리가 자, 나무 아미타불만 암송해도 된다. 이게 정토종이지. 요렇게 물어볼 경우 뭡니까? 원효를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과 함께 그 다음 관음신앙이다. 요렇게 같이 묶어내면 뭡니까? 의상이고요. 대체로 의상의 경우 뭡니까? 관음신앙만 따로 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아미타 무조건 원효가 아닐 수 있어요. 요걸 뭡니까? 좀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미타 신앙만 딱 보고 부탁되고 뭡니까? 원효를 찍었다가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의상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의상도 뭡니까? 원효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효랑 의상이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원효는 육두품이고 의상은 진골입니다. 이런 것까지 뭡니까? 비교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음신앙 이게 핵심이고요. 자, 여러분 관음보살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관음보살. 자,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부처보다는 뭡니까? 한 등급 좀 낮은 게 보살이지. 근데 이 관음보살의 특징은 뭐냐면 대체로 의인화할 때 여성형입니다. 여성으로 뭡니까? 의인화가 많이 되는데 뭡니까? 얼굴이 10개야. 신면. 전 세계, 온 세상을 뭡니까? 10개 얼굴로 관찰하면서 뭐 하는 거야? 불교 신자가 힘들 때 뻥 하고 나와서 기적을 행해줘서 뭡니까? 불교 신자를 도와주는 보살이 관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 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이 1000개야. 천수관음이라고 하죠. 신면관음, 얼굴이 10개고요. 천수관음, 뭡니까? 손이 1000개. 이런 겁니다. 근데 대체로 관음보살이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해수관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불교는 일반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승려는 원측입니다. 자, 원측 스님이 나오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원측이다. 그래서 유식 불교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유식 불교 앞에 잠깐 언급을 했죠. 눈에 보이고 인식 가능한 게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교리의 불교의 학설이자 교파입니다. 자, 유식불교를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유식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당의 수도에는 서명사에서 자기 학설을 강의했습니다. 자, 현장의 상을 계승한 규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승려가 현장. 자, 여러분 서유기 맞죠? 서유기의 모델이 현장이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인도말로 된 불경을 가지고 가서 번역을 했죠. 그래서 현장 삼장법사. 자, 법명, 그러니까 출가할 때 얻은 그 법명이 현장이고요. 삼장법사는 뭐냐면 나중에 고려시대 때 대장경 할 때 이걸 다룰 거예요. 근데 삼장법사는 뭐냐? 삼장은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불경과 계율과 그 다음에 해설 요것이 3장인데요. 여기에 모두 통달한 승려가 3장 법사라는 칭호를 얻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학승이죠. 현장의 제자가 직계 제자예요. 이게 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측 통일신라 출신의 원측 스님과 그럼 누구? 현장의 직계 제자인 규기가 논쟁을 했다. 논쟁을 했는데 원측 스님이 말빨이 좀 더 좋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이해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규기보다 논쟁을 좀 더 잘해서 규기를 압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해설서인 해심밀경소를 저출합니다.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원측 스님이 우리 스님이다. 그래서 규기가 우리 스님이다. 아니죠. 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유식불교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나의 의식과 연관해서 현나의 존재를 주장한다. 뭐 이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해초입니다. 뭐 초등학교나 뭐 아니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뭐 조금 중간 등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국을 넘어서 인도에 간 겁니다. 인도.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승려가 있다. 그래서 어디 간 거야? 인도예요.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아닐 수 있습니다. 인도에 직접 간 거예요. 그 중에서 해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서역의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히 기록한 왕호천축국전. 이걸 많이 묻죠. 무슨 시대야? 통일신라 시대고요. 승려는 누구야? 해초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그래서 왕호천축국전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 동양학자 펠리오가 뭡니까? 중국 둔왕에서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어요. 이 사람이 발굴한 다음에 프랑스로 가져간 거지. 그래서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방의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사람을 많이 묻고요. 그 다음에 김교각이다. 성은 김씨이고 법호가 교각이에요. 중국에 건너가서 화엄종을 공부해서 화엄학을 발전시켰다 해서 이 김교각도 가끔 나오는데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 가끔 나오는데 김교각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효나 의상 이런 분들 유명한 그런 승려니까 자주 나오지만 이 김교각은 뭡니까? 나올 경우에 이게 이 승려가 출제가 될 경우 뭡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화엄. 자, 화엄종하고 묶어서 의상하고 묶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현신이다. 이것도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지장보살 미륵불, 미륵보살 이렇게 될 경우는 아니다. 지장보살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윤회를 해야 되는데 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이게 윤회를 안 하고 막 영혼이 막 구천을 막 떠돌 때 그러한 영혼들을 보살펴주는 보살이 지장보살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뭐 웹툰이나 뭐 판타지 영화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신과 함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내용 보시면 누가 소방관이 사망했는데 뭐 재판 받을 때 뭐 변호사들이 막 와서 도와주고 막 하지. 그 변호사들의 모델이 이 지장보살입니다. 뭐 이렇게 모티브를 따온 거죠. 이런 식의 뭡니까? 미디어 서브 콘텐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발해 불교입니다. 자, 고구려 불교 기승. 고구려 불교를 기승한 발해 불교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성행합니다. 귀족 불교고요. 자, 문왕은 스스로 불교의 성왕이다. 전륜 성왕할 때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성왕이다. 자, 유물유적이다. 수도했던 상경에 발굴된 10개, 10여 개의 웅장한 절도와 불상 등은 불상들은 많은 사원이 건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정소란 승려가 있습니다. 자, 당과 일본에도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소. 자, 정소가 통일신라에 승려다 틀리겠지.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해인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발해의 사회할 때 한번 언급했는데 지배와 피지배가 비교적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배층은 귀족문화예요. 불교를 믿었고요. 피지배층, 깡촌의 사람 뭡니까? 이 지배를 받는 말갈족은 주로 샤머니즘을 신봉하는데 이게 안 섞입니다. 지배층의 문화와 피지배층의 문화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연결시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앞에 봤던 뭡니까? 문제를 좀 뭡니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 봤던 문제
요거요. 풀어볼게요. 공부를 했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기억은 불교 수정을 폭넓게 이해했다. 일침상이다. 공부했으니까 알지? 원효예요. 원효입니다. 원효고요. 그 다음 니은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화엄사상이다. 의상이죠. 니은은 의상입니다. 대비시키는 문제요. 자, 기억. 미륵신앙을 전파. 불교의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이게 답이죠. 옳지 않은 건. 아미타신앙이죠. 아미타신앙. 미륵신앙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삼국시 때 화랑도랑 밀착해서 성행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죠. 자, 기억은 무해가 끄달리지 않는다. 앞에 얘기했습니다. 유포에서 1만 백성을 교화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의상은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을 화엄교단의 주요 신앙이다. 우리 앞에 얘기했죠. 불교의 대중화. 그래서 의상이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 정비하고자 할 때 문무왕 파트에 있어요. 새로 정비하고자 할 때 뭡니까? 백성을 위해 일을 만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도성을 크게 정비하자고 할 때 백성이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했더니 왕이 그 말을 따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연결시켜서 뭡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인물이 누구냐? 김씨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중국에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해서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여러 가지 여러분 민담 전해 내려온 길이 있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뭡니까? 원효랑 여기 있는 스님이 의상이에요. 둘이 가깝고요. 같이 갔다가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뭐야? 해골물 얘기가 있지. 해골물. 그래서 해골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원효는 안 갔고 난 갈래 해서 간 사람이 의상이다. 해골물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또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뭡니까? 구도의 길을 원효랑 함께 떠났다가 원효 스님은 돌아왔어요. 이건 돌아온 건 맞아요. 계속 갔다 오신 분이 누구야? 의상이다. 자, 오른엽이다. 화엄일승 법계도 저출해서 화엄세상을 정리했다. 이 답이에요. 자, 풍수설을 들였다. 이건 신라 하대입니다. 신라 하대의 도선입니다. 자, 신문 화쟁론 원효죠.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왕후 천축국전 우리 앞에 얘기했죠. 뭐야 이거? 해초죠. 해초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여긴 중요한 파트니까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고대 불교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자, 그래서 자장은 신라의 젊은이에게 세소고개 세소고개는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고 자, 뭐다? 많이 다루죠. 기출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원광이죠. 원광법사. 진평왕 때 원광의 세소고개다. 이거 아닌 거죠. 자, 원효는 대승기신론수와 금강산매경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원효랑 의상은 뭡니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또 기출문제를 또 나중에 또 정리해서 풀다 보면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원칙은 화엄 세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했다. 앞에 얘기했죠. 원칙은 뭡니까? 유식불교입니다. 유식불교가 있어서 뭡니까? 요걸 공부한 다음에 규기랑 논쟁했다. 그 다음에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요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다른 승려가 나오더라도 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원효랑 의상이 많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다. 요 부분들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선종 파트를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